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먼저 중대사고 관리에 대해서 지금 그 장정욱 교수님, 양명현 처장님이 이제 규제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약간 오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2015년 원자력 안전법 개정하면서 우리나라도 중대사고 관리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문제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단순한 매니지먼트 매뉴얼의 차원이 아니라 설비도 중대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설비를 하도록 건설허가 단계에서부터 규정이 다 들어갔고요. 우리 손명선 과장님 회의록 나오시니까 잘 아시죠? 근데 문제는 이제 신고리 오류코기에 대해서만 그것이 그 적용이 제외되도록 부칙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고, 제가 지금 현재 신고리 오류코기 소송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위법 사항이 있지만 중대사고 대처 설비를 못하도록 지금 건설허가 단계에서 적용을 제외한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 처장님 얘기하신 재난 방제 계획 관련 부분도 방사선 비상 계획이 이제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에서 이제 앞으로 중대 사고를 반영하도록 되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그 중대 사고에 대한 방사선 비상 계획도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도 신고리 오류코기는 제외되도록 한 그 규정이 바로 신고리 오류코기의 건설허가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입니다. 오늘 어쨌든 전반적으로 안전 규제에 관한 얘기인데 저는 안전을 위해서 크게 세 가지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조직의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예산의 문제이고 정보 공개, 이 세 가지가 다 제대로 된다면 안전은 지킬 수 있다고 보고, 이 세 가지 부분은 또 법으로 또 제도로 반드시 돼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사무처, 원안위 사무처가 굉장히 권한이 비대하고 킨스를 제가 이렇게 보고서 같은 걸 여러 경로로 구해서 보고 있는데 킨스 보고서가 좋은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원안위에 가서 오히려 반영이 안 되는 부분들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전문위원회도 사업자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로 프로젝트를 많이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그 지능 예산은 이제 탈원전 정부 하에서 지능 예산은 굉장히 크게 삭감을 하고 규제 예산은 오히려 늘려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정보 공개는 아까 이정현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 NRC 수준으로 공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세하게 보면은 미국 NRC는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5명이 전부 상임위원이고 거의 이제 이게 2010년 기준인데도 4,000명 가까이 이제 인원이 있죠. 그리고 예산도 이게 10억 달러에 육박하고 굉장히 많은 인원들을 충분히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기관이 이렇게 있는데 아까 이제 이정현 대표님 오늘 굉장히 처음 듣는 신선한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킨스 카이낙을 원안위하고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통합하지 않으려면 대등한 지위를 줘야 된다. 저는 이거 그 얘기 굉장히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이제 이거 시중에 떠도는 얘기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 킨스에서 뭘 올리면 사무처에서 이게 왜냐하면 지금 법률상 원자력 안전법에 의해서 원자력 안전 규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고 있거든요, 킨스에. 그러다 보니까 위탁 받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이 원안위 사무처보다 이제 킨스가 하위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는 문제가 있다. 대등하거나 그 사무처는 굉장히 줄이고 이 킨스나 카이낙을 안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대등하게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NRC 같은 경우는 NRC 산하에 다 동등한 지위를 주는 그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독립성은 당연히 인정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한국으로 넘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결국은 독립성이 문제가 되거든요. 제가 원안위 상대로 소송을 많이 하고 있지만 보면은 원안위가 한수원 안전위원회예요. 그리고 한수원이 또 문제가 뭐냐면 사실 신고리 오류코기 건설허가만 해도 누가 제일 큰 이해 당사자냐면 사실은 건설회사거든요. 우리 국민들은 사업자라고 하면 한수원만 생각하시는데 이 건설허가가 취소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오히려 한수원보다는 사업자들이죠. 그 건설 사업자들. 그러다 보니까 이 규제를 할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오히려 굉장히 이해를 대변하는 그런 기관이 되어 있는데 그게 서로 또 이렇게 그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문제죠. 그래서 원안위 위원뿐만 아니라 전문위원, 그리고 여기 오늘 손명상 과장님 나와 있지만 사무국의 주요 임원들은 업자들 만나면 안 되고요. 연구비도 받아서도 물론 여기 직원이 받지는 않겠지만 전문위원들이 외부 연구비를 받거나 연결되어 있는 거는 정말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사람들 이해를 대변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일정한 금액 이상을 받거나 이런 사람들은 아예 그 전문위원이나 사무국 임원조차도 임명과 인사에서 배제해라. 그래야 독립성이 유지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얘기를 하겠습니다. 원자력 연구 개발 5개년 계획인데요. 원자력 진흥법에 근거해서 이게 원자력 분야 최상위 연구 개발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원자로 개발, 원전 운영 해체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요. 근데 이 연구는 미래부 산업부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수립 방향이 나와 있는데 뭐 이거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건 미래부 산업부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건 굉장히 많은 사업 중에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놓은 거예요. 중대사고 관련인데 중대사고 방지 심층 방어 능력을 강화하거나 뭐 방사성 물질을 격리한다 이런 건데 이게 사실 진흥 부서에서 할 일은 아니죠. 이거는 원자력 안전을 강화하는 기술적인 문제고 규제의 문제니까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하는 게 맞는 사업이에요. 근데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래부 예산이 그 1년에 그 내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3,800억이고 하여튼 3,000억 가까이 되는 돈이에요. 올해만 2,300억이고 그리고 산업부 돈의 구성을 보면 미래부는 원자력 기금과 일반 회계로 하고 산업부는 전력기금과 방사선 폐기물 관리기금인데 산업부는 한 올해는 788억 정도 돼요. 그리고 미래부가 2,340억이에요. 근데 이 원자력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원자력 기금이 어디에 나오는 돈이냐면은 원자력 그 진흥법에 있는 돈인데 이 원자력 기금이 계정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원자력 연구 개발 계정이 있고 원자력 안전 규제 계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자력 연구 개발 계정은 미래부가 돈을 집행하고요. 원자력 안전 규제 계정은 원안위가 집행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 돈의 세부적인 내역을 몰라가지고 오늘 토론에 와서 우리 손명상 과장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원자력 안전 규제 계정의 돈은 원안위가 집행을 하는데 그게 원안위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얼마나 작은지 보세요. 여기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2015년도 원안위 전체 예산이 1,000억이 안 돼요. 1,000억이 안 되고 그중에서 원전 안전 관련 이 예산이 한 230억 정도 돼요. 근데 그 돈 안에 이 아까 말씀드린 원자력 안전 규제 계정이 이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얘기하셨죠? 아, 기금 되기 전이에요? 근데 어쨌든 지금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 말씀의 취지는 지금 이 원자력 기금이 1,500억 정도 되는데 그럼 이 중에서 원자력 안전 규제 계정으로 와서 집행이 되는 돈은 얼마죠? 대략? 이따가 토론할 때 얘기해 주세요. 이 돈이 지금 너무 이 파이로나 고속로 같이 연구개발 사업에 돈이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계정이 아니라 기금으로 분리를 하든지 안전규제 예산을 대폭 늘리는데 대신에 집행은 지금의 원안위가 아니고 정부가 새로 만들겠다고 하는 강화된 원자력 안전 규제위원회 거기서 하라는 거고요. 지금 최근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이게 기사 제목이 뭐였냐면은 탈원전에 맞춰서 원자력 사업에 정부 제출 예산을 57%나 깎은 것처럼 그렇게 기사가 났는데 실제 깎은 금액은 212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보면 반 이상 깎았네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체 예산 중에 10%도 안 되는 돈을 깎아놓고는 무슨 원전 안전 예산을 깎는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는 겁니다. 이거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하나 발표할 거는 지금 대전에 그 30km 연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저희 해바라기가 파이로 고속로에 대해서 공익감사 청구를 곧 낼 겁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파이로 고속로는 이제 못하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1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킨스에서 만약에 진흥 연구를 한다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규제 연구 수행자가 진흥 연구를 해서는 안 된다. 정보 공개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뭐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하여튼 너무 이렇게 지금 정보 공개 원자력 안전법 대상이 굉장히 확대됐지만 사실은 저희가 소송을 해보면 대부분 영업 비밀이다 국가 안보라면서 주지를 않고 주더라도 너무 가림 처리가 많아서 받으나 마나한 자료들이에요. 이거는 저희가 월성 1호기 소송할 때 갔을 때 판사님조차도 이 최종 안전서 분석 보고서 내용을 볼 수가 없고 이 뚜껑을 못 열게 하더라고요. 재판에 갔는데 저희가 법원의 절차를 거쳐서 원안위를 현장 검증 갔는데 이걸 껍데기만 보고 온 거예요. 이게 정보 공개를 할 수 있나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